안녕하세요. 내려놓음 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유를 위한 내려놓음 정화법 8강으로 또 다른 나, 내면 아이에 대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제 간혹 가다가 가슴이 시키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가슴에서, 내면에서 무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슴에서 시킨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슴이라고 느끼는 그 부분이 저는 이제 또 다른 나 자신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면 아이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뭔가 좀 다른 느낌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떠한 또 다른 나라는 그런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책을 보거나 어떤 이제 멘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면의 메시지를 따라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도 당연히 나 자신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 자신을 믿고 너의 가슴의 메시지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조언은 해줄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가야 할 길에 대한 어떠한 답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알고 있는 존재는 자기 자신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메시지를 따라야 한다라는 이제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내면의 메시지는 내면 아이의 메시지와 이제 신성의 메시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신성의 메시지는 이제 우리가 영감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 것이고 내면 아이의 메시지는 직감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차이는 제가 뒤에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이제 내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옵니다. 뭐 잡생각도 올라오고 옛날 기억들, 아픈 상처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올라오지만 그런 것들을 다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 중에 이제 명료하고 온전하고 전율을 느끼게 만들고 어떤 특별함이 느껴지는 이런 자신만의 확신이 이렇게 드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따라야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은 기억이 재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정화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정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명료하고 온전한 그 내면의 메시지를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면의 메시지를 따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정답을 알고 있는 존재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면의 메시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에 또 다른 나 자신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드렸을 때 어떤 분은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네라고 답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보통 이제 사용하는 잠재 의식이나 이제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잠재 의식은 이렇게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거나 잠겨 있는 것으로 의식조차 접근할 수 없는 정신의 영역으로 의식 세계에 존재하는 개인에게도 자각되지 않는 채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정신 세계가 이제 잠재 의식이라고 지금 사전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면에 우리가 이제 생각이나 판단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무의식은 일반적으로 각성되지 않는 심적 상태,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각이 없는 상태. 자기가 어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생각이나 판단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그 내면의 것을 이제 무의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호호포노포노에서나 이제 저의 어떤 입장에서도 그런 존재가 저는 내면에 명확하게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내면 아이라는 이제 그 표현을 제가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내면 아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사전적 검색을 해보시면 개인의 정신 속에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처럼 존재하는 아이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들에 의해서 이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존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신 안에 이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 존재가 있다라고 심리학적으로 이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내면 아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전적 의미의 내면 아이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는 정확하게 맞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해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단어를 그 표현하는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단어의 그 개념의 차이에 따라서 이해의 폭이나 어떤 소통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면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우니피리라고 부르는데 그 우니피리를 만일 이제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부르는 단어가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 내면 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그냥 다 같은 걸로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잠재의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내면 아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호포노포노에서 말하는 우니피리는 우주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모든 생명체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모든 정보들을 담고 있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그 내면 아이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단어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 있는 내면 아이는 지금 우니피리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 우주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면 아이는 이제 그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총 이렇게 이제 4단계로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이제 신성한 존재가 있고, 초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내면 아이가 있고, 이제 표면 의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현재 의식이라고 하는 이 표면 의식,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 이 표면 의식은 1초에 15에서 20비트 정도 정보만을 이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재 의식, 그러니까 내면 아이는 1초에 1100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100만 배의 차이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호호포노포노 관련 책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이 표면 의식이
온전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판단은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화만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들어오는 1초에 1100만 비트의 정보가 무의식으로 이미 다 흡수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20피트 정도의 정보만을 표면인식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보,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 아주 미비한 것만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으면 온전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표면의식은 정화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면 아이는 이제 그 수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흡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100만 바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느냐의 차이,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지는데요. 물론 이제 100만 배의 차이를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눈이나 귀나 이렇게 이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수많은 정보들 중에 우리가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극소수밖에 안 돼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지하철에 만일 딱 탔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수많은 소리 중에 내가 어느 하나의 소리에 집중해야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막 웅성웅성 거리면서 막 이렇게 소리가 막 들리지만 그 소리를 내가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하나의 대화에 집중을 해야만 그 대화의 내용이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 속으로는 그 수많은 소리가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는 무의식 있게 다 저장이 되는 거죠. 잠재의식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혹은 만약 먹자골목을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많고 이제 저녁 퇴근 시간이 지나서 회식을 하러 가는데 먹자골목을 싹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자동차, 그다음에 사람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신발, 그다음에 뭐 핸드백, 뭐 핸드폰, 그다음에 그 사람의 움직임, 표정, 그다음에 간판에 글자의 뭐 크기, 뭐 색깔, 그다음에 화분, 전단지, 쓰레기, 정말 많은 것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한 눈으로 다 보이긴 합니다. 다 보이기는 하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를 명확하게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그것이 무언지 무슨 색깔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정보들은 다 들어온 거예요. 이미 들어온 거죠. 그래서 무의식은 그것을 다 정보화시켜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표면의식은 아주 극소수, 내가 집중해서 본 것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고, 표면의식과 내면 안의 그 정보 처리량은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뭐 옥상에서 뭐 이 아파트 옥상이나 옥상에서 이렇게 건물들을 쭉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그 중에 하나밖에 볼 수 없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실험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핸드폰이 이렇게 빠져 있지만 이상하게 타인하고 부딪히지가 않습니다. 잘 피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적인 작용인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다른 생각을 막 하면서 운전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운전을 잘 합니다. 잘 찾아갑니다. 뭐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아니죠. 다 무의식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런 이런 우리 생명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많아요. 갑자기 공이 나한테 날라오면 우리는 생각 후 피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공을 피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 너머에 또 다른 어떤 의식이 있고 그 의식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내면에 또 다른 나 자신이 이제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나 보이고, 자신 안에 되게 부족함이 느껴지고, 자신의 어떠한 타락된 모습, 부족한 모습, 부도덕한 이런 비양심적인 모습들, 그런 걸 보면 나 자신을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에고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에고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에고라는 단어를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에고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전적으로 보면 뭐 자부심, 자존심, 자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데, 그냥 자아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고이스트라고 하면 자기중심주의자, 뭐 이기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이 에고가 형성되는 과정이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이드라는 이 본능적 에너지가 있고, 그 이드는 이제 리비도라는 이 저장고인데, 이 리비드는 이제 폭넓은 이제 성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저장고이고, 쾌락을 추구하고 불쾌감을 피하는 쾌감 원리만을 따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도덕도 없고 선악도 없고 논리적인 사고도 없이 그냥 본능적인 에너지죠. 그리고 시간관념도 없고 그냥 무의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의 정신은 거의 다 이 이드로 이루어졌는데, 이 이드가 이제 환경과 접촉을 하면서 자아가 형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아, 이 에고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가 대부분 나쁜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기 에고는 자아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저는 보여진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예, 유튜브에 에고라는 검색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뉘어요. 참나는 좋은 것, 에고는 나쁜 것,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요.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신성, 초의식, 내면아이, 표면의식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고, 이 네 단계의 각 존재에 대한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면아이가 좋고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표면의식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좋고 나쁘다를 가르는 것은 오류를 만드는 기억 정보만이 나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고라는 개념은 어떤 존재잖아요. 어떤 의식이잖아요. 의식 자체인데 그 의식을 지금 나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아 자체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존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존재 안에 함께하고 있는 오류의 기억만이 나쁜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릴 거예요, 앞으로. 유튜브에 이제 에고 검색을 해서 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내 인생 뜻대로 안 된다, 그리고 에고와 참나를 깨우치세요라는 영상을 봤어요. 물론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맥락은 저는 동의를 해요.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이 내면아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자신에게 올라오는 수많은 기억이나 어떤 감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에고는 만들어진 허구의 정체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고는 자아니까요. 우리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가 허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참담한 이제 정말 나 자신이고 에고라는 것은 허구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고는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녀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에고는 나쁜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하도록 만든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과연 나쁜 거냐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의심하는 것이 과연 나쁜 거냐는 거죠. 만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그래요. 근데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왠지 불안한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 의심과 불안이 과연 나쁜 걸까요? 그 말대로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합니다. 참나는 언제나 지금 이대로 안전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의심과 불안이 들 때, 사기꾼이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할 때 의심과 불안이 들 때 참나로 돌아가서 아니지, 이거는 허구고 이 의심과 불안은 허구성이고 이건 에고의 작용이기 때문에 참나로 돌아가서 다시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해서 이 사람과 계약을 하거나 이 사람 말대로 많이 따라준다면 과연 그게 온전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의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 모든 것들도 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밤에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쪽 골목으로 가려고 하는데 왠지 두려움이 느껴지고 불안한 감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런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여기가 내면에서 알려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길 피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느낌이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육감이라 그러나요? 촉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내면에서 그런 메시지를 올려주는데 이런 의심이나 불안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과연 그럼 어떤 감정만 선택을 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에고는 말이 많다, 참나는 조용하고 고요 자체이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에고성,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말이 많은 것들이 과연 무조건 나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참나만이 과연 나에게 온전함을 주는 거라는 질문이 저는 생기게 돼요. 에고와 이드라는 존재, 그러니까 이드라는 개념이 이제 원초적 에너지고 본능적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면욕이든 성욕이든 이런 욕구들이 과연 나에게 온전함을 안 주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연 에고라는 것이 필요 없다면 이것이 과연 왜 존재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 책에도 이제 이런 글을 남겨놨는데, 쾌락이 없는 삶은 지옥이다라는 글을 남겨놨어요. 과연 쾌락이 과연 나쁜 것인가에 대한 거죠. 쾌락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쾌락에만 빠져 있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쾌락을 즐기는 삶 자체가 과연 나쁜 것인가에 대한 거죠. 만약 쾌락이 없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밋밋하다고 해야 될까요? 매일 참나만 앉아서 조용하게 느끼고 고요하고 그 상태만 계속 평생 살아가야 된다? 저는 그런 삶은 정말 지옥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취미를 통해서 즐기기도 하고, 뭐 패러글라이딩 같은 그런 어떤 스릴도 느끼기도 하고 다 쾌락이죠. 이런 것들이 과연 나쁜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들 다 존중하고 그런 것들이 다 삶에 필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심이나 불안, 두려움 이런 모든 감정들이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바라보기 때문에 에고라는 그 자체성, 에고의 어떤 모습들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 또 검색을 쭉 해보면 제목들이에요. 당신 안에 최악의 적 에고, 에고라는 적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직관의 목소리, 에고의 목소리. 그래서 에고의 목소리는 나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에고는 나를 불행한 길로 이끄는 존재. 에고는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에고는 가짜며 거짓이다. 그러니까 에고는 다 나쁜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에고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제 책이 나왔겠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완전 보편화되다 보니까 에고는 자아니까요. 자신의 자아가 나쁜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거 너머에 물론 참나의 개념이 있죠. 그 참나만이 좋은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만드는 그런 관념이 생겨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나 자신이 내면에 존재하는데 그건 참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참나라는 신성의 개념이기 때문에 더 윗 개념이고 내 안에 또 다른 나라는 에고가 있어요. 물론 에고는 제가 내면 아이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면에 에고라는 존재가 있는데 또 다른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건 나쁜 존재라고 아예 관념화시킨 상태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또 다른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내면과 소통해가는 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이제 에고가 다 있어요. 달라요. 그리고 그것을 과연 부정한다면 과연 그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아져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 상처 때문에 고생하는 에고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에고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극복을 하고 이제 그만의 또 삶이 또 펼쳐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난의 삶을 이겨낸 어떠한 사람의 글이나 그런 강의를 보면서 또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이 과연 나쁠 거냐는 거죠. 그리고 명상이나 수행, 깨달음 관련 공부를 하면 저는 그런 에고가 생긴다고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에고죠. 그리고 참나는 고요하고 시공을 초월하고 늘 평온하다. 맞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죠. 근데 우리 마음이 늘 그런가, 그리고 그게 가능할까냐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참나의 모습하고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대부분은 그 에고성, 그 에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을 통해서 참나로 들어가야 된다고 자꾸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그 에고를 잘 바라보고 그 에고가 올려주는 메시지를 잘 컨트롤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더 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에고를 만일 부정하는 하고 참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사람의 모든 행동들이나 이런 말이나 행동들이 과연 참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저는 힘들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식욕이나 수면욕, 성욕, 뭐 취미, 일, 선택, 수많은 삶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욕구도 있고 어떤 선택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참나의 뜻이고 영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에고에서 나온 어떤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런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고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에고 안에 있는 기억, 정보라고 계속 말씀을 제가 드릴 건데요.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그 어떤 내면의 어떤 또 다른 나 자신이 존재를 하는데 그 존재 안에서 나오는 그런 오류나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그 자기 자신을 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오류를 만드는 정보가 있어요.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만이 문제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때 내면과 점점 가까워질 수 있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아이덴티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운 거죠. 나무는 나무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꽃은 꽃대로, 돌은 돌대로, 흙, 산, 동물, 인간 다 나뉘게 되죠. 그리고 꽃은 또 장미와 진달래 여러 가지 꽃들로 또 나뉘게 되고 나무도 소나무, 단풍나무 이렇게 또 여러 가지의 또 모습도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장미조차도 빨간 장미, 노란 장미, 뭐 분홍색 장미,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뉘게 되는데 그 각자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의해서 다양성이 펼쳐지고 그 다양성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직업이 있고 수많은 가치관이 있고 그리고 각자의 상처나 경험, 공부, 수행에 따라서 각자의 어떤 애고성이 생기게 되죠. 그 애고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투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만일 다 똑같다면 삶이 저는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나와 저 사람이 똑같다면, 생각도 똑같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애고성이라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아이덴티티와 그 에고는 좀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것을 그냥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덴티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완전한 그 순수한 고유성이에요. 근데 에고는 말 그대로 그 환경에 의해서 어떤 기억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쌓여져 있는 그런 것이고 아이덴티티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존재하면서부터 생기는 완전한 고유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애고성이 표현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다양성을 가지게 되고 그 다양성 안에서 우리가 세상이 이제 펼쳐진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참나는 좋은 것, 애고는 나쁜 것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성, 초의식, 내면의, 표면의식 이렇게 호호포노포노에서는 나누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불교에서는 또 오식이 있고 육식이 있고 칠식이 있고 팔식이 있고 이렇게 표현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에고와 참나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에고를 다스려서 에고를 넘어서 참나에 도달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여러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호호포노포노처럼 신성, 초의식, 내면의 표면의식으로 이해를 할 때 가장 자유의지를 회복하는데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보고 제가 그렇게 내면과 소통을 해보고 그렇게 연구를 한 결과 내면에는 내면 아이라는 존재가 명확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면 아이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렇게 내면 아이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자유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 온전함에 대한 개념들이 명확하게 이제 성립이 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상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류를 만드는 것은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만이 이제 내면 어떤 우리가 내면에서 오류를 만드는 것이지 내면 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에고라는 단어는 내면 아이라는 일부분의 모습이라고 아마 저는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내면 아이가 제가 모든 정보, 태초부터 현재까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보 중에 에고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에고라는 그 개념이 아주 일부분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고 내면 아이 전체를 부정하는 지금 형태가 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게도 장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단점은 보완하면 그만인데 누군가의 하나의 단점을 보고 그 사람 전체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 아이의 단점이라기보다는 내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류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내면 아이는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고의 단점만을 보고 내면 아이 전체를 부정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또 다른 나 자신이 존재하는데 그 또 다른 나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나 자신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으로 계속 나누고 계속 자기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을 또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못났어. 나는 나의 이런 못된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자기 내면 전체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아를 부정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지금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의 어떠한 모습, 부정적인 모습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전체, 자기 내면의 전체의 잘못이 아니라 오류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일부분의 모습일 뿐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면 아이와 만일 온전하게 우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내면 아이는 우리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태초부터 현재까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고 말을 하더라도 일단 나에 대한 모든 정보는 가지고 있겠죠. 최소한. 그러면 이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이 내면 아이와 내가 제대로 된 소통을 못한다면 과연 참나라는 그 더 상위의 개념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참나를 이해하기 전에 내면 아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나는 일시적으로 명상을 하거나 이러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감정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기억이 펼쳐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현실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참나의 개념이 아닌 말대로 에고성의 개념인데 그러면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그때 어떻게 컨트롤을 할 거냐는 거죠.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고와 기억은 분명히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에고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큰 의미의 에고가 이제 내면 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에고의 모습이 있겠죠. 에고가 뭐예요? 그 자기의 본능적인 그런 에너지와 그 환경에 의해서 계속 정보가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서 쌓여지는 어떤 정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큰 의미로 보면 이제 계속 쌓여져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내면 아이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내면 아이는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하드디스크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바이러스라는 그런 파일이 있고 그런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드디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쓸모없는 자료들을 막 저장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하드디스크 자체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 바이러스라는 그 폴더, 그 정보와 쓸모없는 자료들이라는 정보가 문제인가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시겠죠? 하드디스크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드디스크는 내면 아이고, 내면 아이라는 존재 그 자체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를 클릭을 하다 보니까 쓸모없는 자료가 많아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 보니까 막 욕정도 있고, 막, 정말 비도덕적인 어떤 비양심 이런 것도 있고, 무능력도 있고, 막 이런 것들, 이 쓸모없는 이런 감정들, 그 다음에 자괴감, 이런 것들, 우울감, 이런 바이러스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면 아이라는 그 존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감정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만들고 있는 그 정보, 그 데이터, 그 기억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아이는 하드디스크라고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에 의해서 그 하드디스크가 나빠 보인다라고 지금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정보는 지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없애면 되고 쓸모없는 자료는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좋은 정보를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오류의 데이터를 제거하기만 하면 온전한 하드디스크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내면 아이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또 다른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화를 통해서 자신의 오류의 그런 기억들을 계속 정화를 하면 나 자신은 온전한 상태로 바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참나를 아냐 모르냐의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개념부터 이해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나는 나중의 개념이고요.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과 온전하게 소통이 이루어질 때 참나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에고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에고는 나쁜 것, 참나는 좋은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나쁜 것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다 보니까 스스로가 나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나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싫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성공학이나 이런 서적을 보면 나 자신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내 자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내 안에 오류의 기억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그러니까 또 다른 나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묻어 있는 수많은 오류의 기억들이 문제라고 했을 때 그 기억만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면 아이라는 존재는 정화의 대상을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의 기억들이 막 자기의 내면에서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이제 내 자신을 스스로가 미워하게 만드는 이런 오류의 기억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류의 기억과 자기 또 다른 나 자신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워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장님이었는데 저는 그분의 이제
어떤 모습들을 보고 아 정말 싫어했는데 정화를 계속했죠. 근데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좋아지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관점, 그 오류의 기억,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억이 삭제되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좋아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어, 똑같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내 자신이 밉다라고 느끼지만 그 밉게 만드는 오류의 기억들이 있어요. 그걸 정화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자연스럽게 사랑스럽게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많이 미워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못 믿고 있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다면 그 부정하고 있는 기억이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걸 정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워해야 할 대상은 에고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에요. 오직 그렇게 미워하게 만드는 나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오류의 기억만이 미워해야 할 대상이고 그걸 이제 미용고사를 통해서 정화를 해주시면 다시 온전함을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고는 이제 나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과 소통하고 내면의 메시지를 따르려고 하는 어떤 현상들이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 에고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안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에고라는 단어에 묻어 있는 수많은 관념이나 관점,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쭉 드려왔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에고라는 단어를 이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 자꾸 이제 그 소통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에고라는 단어는 이제 사용을 이제 저는 안 할 거고, 물론 에고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하겠지만, 에고는 이제 그 큰 에고가 이제 내면 아이라고 이제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내면 아이로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고라는 또 다른 또 다른 나라는 존재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존재하는 오류의 데이터, 그 정보, 기억만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부분만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게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데이터는 삭제할 수 있어요. 정화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면의 메시지는 이제 결국 우리가 그 이제 내면 아이에 대해서 알고 또 다른 나 자신을 알려고 하는 거는 결국 메시지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이제 내면의 메시지는 신성한 존재의 영감 1%와 내면 아이의 메시지 99%로 이루어졌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영감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정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기억과 정보에 이미 쌓여져 있고 왜곡된 어떤 이념, 관념, 정말 지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미 두껍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걸 뚫고 나올 수 있는 영감은 없어요. 그걸 영감이 올라오다가 그런 기억에 의해서 관념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상처나 이런 것이 다 왜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다 내면 아이의 메시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그 중에 아주 간혹 가다가 영감을 이제 받게 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정화를 하면 그 비율이 점점 달라지겠죠. 점점 영감의 비율이 올라가고 이제 내면 아이의 메시지가 점점 줄어들겠죠. 내면 아이는 큰 에고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타고난 천성과 운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처가 있고 경험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사람마다 공부한 게 다르고 또 수행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나만의 에고가 있을 거예요. 나만의 어떤 내면의 모습이겠죠.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내 자신을 만일 이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게 된다면 내면 아이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내면 아이 우리가 뭔지 모르게 가슴을 따라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가슴의 메시지를 따라야 된다. 내면의 메시지를 따라야 된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데요. 정말 내면의 메시지를 따르려고 원하신다면 자기 자신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순간 내면 아이와 소통은 거의 단절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절대 자기 자신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하고 내 안에 내면 아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내면 아이가 올려주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에게 주는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내면 아이를 점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성한 존재가 있고 무한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이제 초의식과 잠재의식과 현재의식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의식은 이제 신성한 존재와 이제 합일된 어떤 상태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모든 정보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이제 현재의식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선택권만 있다고 이제 가지고 선택권 자유의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각 존재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초의식에도 문제가 없고 잠재의식에도 문제가 없고 현재의식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신성한 존재도 문제가 없겠죠. 문제가 있다면 오류의 기억, 그 정보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오류는 그 기억의 재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호호포노포노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겪든 어떤 오류의 어떤 경험을 하든 이건 다 정보의 어떤 재생이라는 거예요. 제 앞선 영상에서 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실제 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다 정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보라는 것은 바꿀 수 있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개념만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내 삶을 바꿔가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화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호호포노포노에서 우니피리 내면아이 혹은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현재의식은 표면의식, 우한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초의식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자식, 어머니 이게 삼위일체가 될 때 이제 신성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면 아이와 일체가 돼야만이 내면 아이는 아버지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 아이와 우리는 어쨌거나 일체가 되려고 하는 데만 노력을 가지면 돼요. 왜냐하면 신성한 존재와 초의식, 이 아버지 단계는 이미 일체가 된 상태고 내면 아이, 자식과 아버지는 이미 소통을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근데 그 선택권을 어머니가 갖고 있어요. 이 바로 우리 표면의식이라는 우한의 어머니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면아이라는 이 존재는 잠재의식이라는 이 내면아이라는 존재는 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의식은 그 정보를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이 표면의식은 정화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이거밖에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현재 의식이 할 일은 정화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식이, 이 우리의 표면 의식이 이제 내면 아이가 어떤 정보를 올려주겠죠. 그러면 그 올려준 정보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화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만약 정화를 선택을 하면 이제 잠재 의식이 그 선택에 의해서 이제 아버지 단계 초의식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초의식 단계에서 그것을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해서 신성한 존재에게 올리고 이제 그것에 의해서 삭제가 되거나 변형이 돼서 영감이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려올 때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이런 순으로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초의식 단계에서 이제 그 신성한 존재에게 올렸잖아요. 정화의 단계를 올렸어요. 그러면 이 올린 게 초의식을 거쳐서 현재 의식, 그러니까 잠재 의식이 아니라 내면 아이가 아니라 현재 의식을 거쳐서 잠재 의식 순으로 내려가서 기억이 정화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냥 올라간 순서의 역순으로 그냥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잠재 의식을 거쳐서 현재 의식으로 올라온다고 저는 계속 정화를 아무리 해봐도 그렇게 느끼는데 호호포노포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잠재 의식을 거쳐서 올라오든 아니면 현재 의식을 거쳐서 잠재 의식으로 내려가든 중요한 거는 이제 영감을 받는 게 중요한 거고 정화가 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직감과 영감은 다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좀 드릴 건데요. 이제 호호포노포노 실천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휴렌 박사님하고 가와이 마삼이라는 분이 이제 함께 이제 지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51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직관과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소제목을 가지고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인스피레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인스피레이션은 영감을 의미합니다. 이제 인스피레이션이 내려오는 바꿔 말해서 빛이 도달하는 깨달음의 상태야말로 호호포노포노에서 이상적으로 여기는 제로의 상태이다. 그런데 우리는 직관과 인스피레이션을 자주 혼동한다. 그 구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직관을 인스피레이션과 가깝고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직관은 정보, 과거, 기억의 재생에서 오는 것이므로 인스피레이션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즉 직관과 인스피레이션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다. 제로에서 생겨나는 것이 인스피레이션으로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영감이라고 부른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는 원칙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추구하시는 것도 맞고 본질이 이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직감도 충분히 훌륭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기억의 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면 아이가 올려주는 건 기억의 재생입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 관계에 대한 책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런 책을 이제 읽고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제 평상시엔 생각 안 하고 있겠죠. 근데 친구가 이제 고민 상담을 해서 술 한잔을 먹고 있다가 이런저런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딱 듣고 나니까 갑자기 예전에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좀 마음을 고쳐먹고 좋게 변했어요. 좋은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읽었던 책에서 그 구절이 딱 떠오른 건 기억의 재생이죠. 왜냐하면 이미 있는 정보의 재생이니까 영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정보가 내가 친구한테 전달을 함으로써 친구가 좋게 변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나쁜 것일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직감은 내면 아이의 지혜라고 전 표현을 하는 것이고 영감은 신성한 존재의 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감 안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불가능을 해요. 저도 늘 내면 아이와 소통을 하고 내면 아이가 알려주는 것들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정화를 해도 늘 영감 안에서 살아간다? 이거는 저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궁극에 도달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정말 정화를 잘해서 궁극에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내면 아이의 역할이 과연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면 아이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정보를 과연 쓸모가 없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직감도 우리 삶의 의미가 있고 영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이 직감과 영감을 제가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드리자 그러면 직감은 노력 이상의 충분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지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좀 많이 좀 했는데 그 직감을 딱 느껴서 그거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추어서 생각 외로 충분한 결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이상한 충분한 결과를 얻어내면 직감인 거예요. 내면 아이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영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대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큰 노력이 들이지 않는데 엄청난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정화를 하시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시게 돼요.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딱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노력한 건 없어요. 정화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영감이에요. 그런 영감에 의해서 한 어떤 행동들이나 혹은 말이나 아니면 그런 말도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감도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 이상의 결과를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이 나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내면 아이의 지혜와 신성한 존재의 지혜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하면서 살아갈 때 보다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만일 이 원리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감만이 최고의 어떤 가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영감만 계속 추구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화를 하면서 이게 영감인가? 과연 이게 기억의 재생인가? 이거를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면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점괘와 여실지라는 개념을 막 착안을 할 정도로 이 영감과 기억의 재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영감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직감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영감도 소중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온전한 삶이 펼쳐졌고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면 아이라는 걸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태초부터 현재까지 나에 대한 모든 정보와 정답까지 알고 있는 또 다른 나 자신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처럼 대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내면 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이처럼 다뤄야 돼요. 그래서 친근하게 다가가야 되고 그리고 정말 사람을 대하듯이 어떤 다른 존재를 대하듯이 그렇게 존중하면서 대할 때 온전하게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나 자신이 이 내면 아이이고 그게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화해야 할 기억을 올려주는 존재. 그래서 중요한 게 부정적인 어떠한 감정들 정말 오류의 수많은 어떤 감정들이나 기억들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면 아이가 그거는 정화를 해야 될 것이라고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게 내 자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화를 선택을 하면 지혜의 메시지를 올려주는 존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신성한 존재의 영감을 올려주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혜를 올려주는 존재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메시지, 지혜의 메시지는 온전한 감정을 줄 때도 있습니다. 뭐냐면 명상을 하면 우리가 편안한 느낌을 느낄 때 있습니다. 그냥 알아차림만 할 때, 혹은 모든 것을 다 잊고 그냥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면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이런 순수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런 감정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화를 선택을 하면 알미나 자각, 깨달음 같은 걸 탁 올려줍니다. 아, 이런 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아, 놀라운 생각을 올려주거나 아이디어를 올려주거나 혹은 놀라운 깨달음을 탁 깨닫게 되면서 법열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알미에 대한 그 자각의 놀라운 알미에 대한 그 희열이 있어요. 아, 이거구나 라는 그 법열을 느끼게 되면서 이 행복의 그 행복감의 극치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행동 지침을 알려줍니다. 아, 지금은 이걸 해야 돼. 지금은 멈춰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행동해야 될 거, 이런 말을 해야 돼. 이런 행동을 해야 돼. 거길 가야 돼. 그 책을 읽어야 돼. 그 영화를 봐야 돼. 그 사람을 만나야 돼. 이런 것처럼 내가 행동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를 선택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내가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내면 아이가 알아서 이끌어 줄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류의 기억, 이 내면에서 여러 가지 판단도 일어나고 기억도 올라오고 감정도 올라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류의 기억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거는 정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온전하게 바로잡을 수 있고 영감으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면 아이는 나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수호신입니다. 뭐 수호신이 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겠지만 내면 아이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내면 아이가 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잘 느끼다 보면 나를 늘 돕고 있다라는 생각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리고 어떤 죽음에 대한 사고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속에서 늘 나를 돕고 있는 그 수호신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그것을 명확하게 느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초월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평화와 풍요와 행복과 자유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면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은 이제 1차적으로는 미용고사라는 정화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화를 선택을 해야만 내면 아이가 그거에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미용고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 영상 중에 여기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워서 노래를 들으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내면과의 대화법이라는 그 영상이 있어요. 잠재의식인 내면 아이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제 좀 더 이제 깊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진동추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호흡호노포노 정식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면 이제 배우실 수 있고, 뭐 진동추 사용법, 그러니까 펜듈럼이라고 하는데 그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뭐 인터넷에 좀 나와 있긴 한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면과 진짜 내가 소통하려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우선 돼야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점괘와 여실진하는 저만의 방법을 착안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동추와 점괘 여실지는 이제 온라인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오프라인 이제 강좌로 만들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준비가 다 되면 그냥 별도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은 일단은 정화를 선택을 한다 해야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화라는 개념은 폭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고사라는 단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도일 수도 있고 각 종교에 맞는 뭐 주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개념 자체가 미용고사라는 개념 이 네 마디 말을 꼭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이 정말 이 내가 너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수단이 있으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에는 용서와 회개라는 아주 특별한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용서와 이 회개라는 이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미용고사라는 이 네 마디가 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의 느낌에 따라서 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두 마디만 사용하셔도 되고 사랑합니다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마음에 끌리는 부분으로 하시면 이제 좋겠지만 저는 일단은 이 네 마디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그냥 끊임없이 그냥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1강부터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정화를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내면 아이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끌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묘하게 이끌어줘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이 방법이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정화를 하시면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떤 지금 상태에 맞추어서 내면 아이가 이끌어주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정화를 선택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내면 아이와 소통을 점점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 아이와 소통하는 가장 큰 기본이면서 중요한 것은 정화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내면에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줬을 때 내가 그걸 판단하고 이게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고 규정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을 선택하는 그 자체가 내면 아이와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9강에서는 이제 초월적 이기주의라는 강의를 이제 드릴까 하는데요. 초월적 이기주의는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좀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어떤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최종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우리는 생각보다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이런 관점으로 살면 우리가 남에게 피해도 안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파격적인 내용이죠. 신성한 존재의 선물 이기심이라는 단어는 저는 이 이기심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고, 우리는 이기주의를 잘 이해를 해서 그 이기주의대로 삶을 살았을 때 보다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9강에서는 초월적 이기주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